올해와 내년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네.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앞에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거가 있으면 혹시 이 선거라는 이벤트가 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가장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이게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거가 부정적이긴 어렵죠, 사실. 선거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사실 제가 뭐 오늘 이 책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안에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선거 선거가 관련된 미치는 있더라고요. 영향 네. 이래가지고 네, 있는데 그건 미국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미국 선거의 영향, 대선의 영향인데 근데 그런 건 사이클이 있어요, 사실. 이때까지 뭐 100년 정도의 통계를 그냥 쭉 내봤을 때 항상 4년마다 있는 미국의 선거에서는 우리 올해도 보면 8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조정을 쭉 받고 근데 많이도 아니지만 받았고 그다음에 11월 되면서부터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선거의 패턴이거든요.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는 그렇게 항상 되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패턴이라는 거나 어떤 좀 이 선거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뭐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테마적인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잖아요. 뭐 사돈의 팔촌의 옆집의 아저씨의 누가 뭐래 그럼 갑자기 막 상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특별한 코멘트를 사실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조심하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선거 관련된 정보를 하라고 많이들 하실 텐데 재미로 조금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영혼을 태우시면 이제 탈 수 있다. 태우면 탈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탈 수 있다. 이게 올라갈 때는 또 이게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데 네.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돌아와요, 근데.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게 한 번 돌아오면 그러고 막 정신없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편이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책에서 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주린이는 삼성전자를 사라.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1월 고점을 찍고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고점에서 분명히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속이 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분들한테, 10만 전자 간다고 해요. 이런 분들한테 뭔가 대응 방안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기에 올라타셨던 주린이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죠. 근데 작년에 올라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준 거다.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뷰가 아주 좋았어. 아닙니다. 운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래요. 근데 원래 그 정도의 그렇게 막 두 배 빵 뛰고 이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때를 한번 만나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내셔라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이제 오를 때도 그랬지만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역사적인 그런 뭐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패턴에 더 잘 맞춰져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반도체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것도 그냥 뭐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것도 나눠보면 그것도 이제 책에 이제 열심히 써놓긴 했는데 이 메모리, 비메모리를 나눠보면 비메모리가 아무리 커진다고 파운드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커져봐야 이게 훨씬 세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죠. 크죠, 이게. SK 하이닉스 같은 데들은 매출이 96%가 메모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도 메모리가 훨씬 커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디램, 낸드 가격 이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거 가격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일이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이 가격은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 가면.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이걸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라는 업종에 대해서 이 가격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뭐가 조금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사면 안 봅니다. 사야 보는 거거든요, 그건. 근데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거 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지만 굳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형주를 사라라는 건
일단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슨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이제 스마트폰도 하고 또 5G도 하고 가전제품도 하고 이게 다 내 눈앞에 있거든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팔린지 안 팔린지 체크도 가능하고. 그쵸, 너무 쉬워요. 눈에서 볼 수 있으니까. 심지어 반도체 1등, 스마트폰 1등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놓으면 주주와 주주가 아닌 한 주라도 그 마음은 매우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꼭 막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꼭 올라갈 거다 이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올라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어차피 뭐 아까도 말했듯이 반도체의 그 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란 메모리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잘 벌게 돼 있습니다. 물건이잖아요. 잘 팔리거나 비싸게 팔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지금 잘 팔리냐? 잘 팔리죠.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게 뭐 PC 디램, 뭐 서버 디램 이런 것들인데 서버 디램 올해 이제 뭐 교체 주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PC는 또 뭐 원택트 이래가지고 많이 팔려가지고 또 그렇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이런 건 세상에 있지도 않던 거잖아요. 또 메타버스라고 하지 요즘 또 자꾸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 세상에 없던 건데 이것도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IoT 세상에 없던 거거든요. 근데 다 이것도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쓸 곳은 늘어나요. 쓰임새는 늘어나는데 그럼 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갑자기 여기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얘네는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반도체 장비, 설비, 부품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올해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한 10% 15%의 조정이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물렸다고 해도 사실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갖고 오랫동안 고생할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게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뷰네요. 일단 그 업황도 괜찮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삼성전자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그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런 업황, 경제 상황 그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학습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정말 좀 사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도 수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 관점에서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최대 기업인데 삼성전자급은 아니래도 뭔가 삼성전자의 동생 정도? 약간 좀 그렇게 될 만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뭔가 기업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럴 만한 산업? 장기적으로 뭔가 좀 뷰가 좋을 만한? 장기적으로요? 네, 그런 뭐 그 장기가 주식?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장기라고 한다면 1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한 최소 3년? 아니면 5년? 길게 보면 10년도 될 수 있겠고 좀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 섹터군? 그런 게 좀 있을까요? 3년, 5년은 사실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3년, 그렇겠죠. 5년은 바로 끄실 것 같고요. 한 1, 2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사실 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반도체. 왜냐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반도체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뭐 이 디램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업종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사이클이라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대충 한 2년 됩니다. 이번에 조금 빨라질 것 같다고는 하거든요. 이 사이클이 한 1년 반에 한 2년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서. 올해 시작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미리 좀 그런 선반영이 된 주가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뭐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 뭐 이걸 또 막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반도체는 이러는데 반도체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경기 민감에도 가깝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안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딱히 뭐가 성장 쪽이다, 가치 쪽이다, 이쪽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반도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도체는 워낙 쓰임새가 많아서 이 산업 저 산업에도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격 사이클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가격 사이클이 지금 딱 올라타는 상태고 낸드도 원래 올해 4분기 말 막 12월 이때쯤 돼가지고 가격 반등 나온다 했었는데 2분기에 바로 나온대요. 뭐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사실 충분히 좋은 시기를 또 만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